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대학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무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 선우면 즉근도이라,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고 그것이 흘러가는 법칙이 있는 법이니까 그 일의 가닥을 잡아서 선후를, 앞뒤를 구분할 줄 알면 그러면 이미 도에 도달한 거와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말에 맥도 못 잡고 허우적거린다,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일에는 맥이 있는 법이고 그 맥을 잘 잡아서 잘 처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 코비드 19에 대응하는, 너무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맥을 못 잡고 도대체가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의 히스테리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참 유별나게 허우적거리고 있죠. 지금 우리보다도 감염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고 그런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 이제 시민들 통제도 풀어주고, 우리보다 애초부터 그렇게 통제가 심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위드 코로나, 소위 우리 감기 앓고 살듯이 그 정도로 소화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좀 풀어놔주자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뉴스 우리 당국자들 귀에는 들어가질 않는 모양입니다. 도무지 무슨 백신 하나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없으면 국외에서 빨리 사오고 하든지, 그거 하나를 제대로 맥을 잡아서 처리를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아는 거라고는 오로지 그냥 거리 많이 두세요. 무조건 거리 둬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 맞으세요. 그 백신이 어떤 백신인지, 그 백신으로 어떤 사고가 났는지 이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사고 나면 무슨 서로 백신하고의 연관성, 이거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라는 건 그건 실제로 관련이 있는데 인간이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데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설명 하나도 없고, 거리를 둬야 되면 얼만큼 왜 거리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는 게 없고, 4명이 모이는 거, 6명이 모이는 거, 8명이 모이는 것이 과연 어떻게 다른 건지, 백신을 맞아도 감염 우려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또 백신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하고 몇 사람까지 맞았다 같이 앉아도 되고, 무슨 가족들은 8명이 되는데 타인들끼리는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아무 근거도 없고, 이렇게 통제하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또 이제는 뭐 2주씩 하다가 보니까 짜증난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아주 그냥 이번에 한 달짜리로 해버리자.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국민들 가지고? 여태까지 채널 24K에서는 이 코비드 19에 대한 대한민국의 방역의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좀 가지고 해라. 언론도 너무 그렇게 선정적인 국민들 겁박하는 소리만 하지 말고 좀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요즘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보니까 무슨 그 통제에 아무 근거도 없더라, 이런 얘기들 이제 조금씩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 오늘 그 얘기, 오늘 이거 하고는 다시는 이 문제는 좀 안 다루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비유부터 해볼까 합니다. 정글을 탐험하는 탐험대가 있었다고 치죠. 이 한 가이드가 이 탐험대들을 몰고 이제 정글 탐험을 하는데 식인사자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아, 저기 식인사자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선 한다는 얘기가, 요 위치에서 꼼짝도 마세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저놈들이 눈치채고 달려드니까 그냥 왜 꼼짝 말고 계세요. 그게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 밥을 굶어가면서 거기 그냥 있어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가이드가 지가 달아날 수 있는 정글 루트를 자기라도 막 찾아보고, 그래서 이쪽으로 피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런 방향을 찾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자는 산비알은 못 올라오니까 저 산비알로다가 그냥 올라가세요. 저기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올라가다 굴러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삐알로다가 계속 올라가라고 밀어제끼기만 하는, 만일 이런 가이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이드 믿고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됐네 이 사람아, 자네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가 알아서 헤쳐가지. 이렇게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정부 꼭 그 가이드 모양 같고 코비드-19을 쫓아오는 식인사자 같은 거죠. 그게 그냥 지나갈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루트가 달아날 수 있는 루트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만 대처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도직입으로 몇 가지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조목조목. 첫째, 즉시 지금부터 무슨 변이 바이러스는 스치기만 해도 전부 감염이 됩니다. 본인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그런지 아닌지, 왜 이 사람이 스치기만 했는데 감염이 된 건지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건지 이런 거 하나 과학적으로 찾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식의 홍보, 이런 식으로 국민 겁주기, 이대로 거리두기 계속 유지 안 하면 다음 주에는 2,000명 넘어갈 겁니다. 3,000명 넘어갈 겁니다. 이러고 공갈치는 이런 식의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런 협박, 이런 브리핑 당장 좀 중지해라. 그러지 않아도 피곤한 국민들을 무슨 겁박으로다가 이 질병을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제는 좀 논리적으로 전 세계 현상을 비교해가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그런 현상의 차이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좀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국민은 그리스 문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외우게 생겼습니다. 이제 코로나 알파부터 델타까지 나가더니 이제 뮤까지 나갔습니다. 사스도 메르스도 다 이 일종이었고 홍콩 독감도 그렇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델타가 나왔니 뮤가 나왔니, 실제로 그 실체가 뭔지들도 모르는 정부기관 그리고 언론까지 나서서 마치 그것이 나오면 더 큰 전염병이 생긴 것처럼 왜 이런 식으로 비과학적으로 국민들을 내몹니까? 당장 이런 식의 브리핑 중지해달라. 두 번째, 즉시 확진자라는 애매모호한 비과학적인 비의학적인 용어를 집어치워라. 병이 발병을 했으면 발병한 그런 환자고, 환자면 치료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망자가 나왔으면 발병 후 사망 확률이 얼마인지 이렇게 통계를 잡아가는 거지. 확진자가 뭡니까 도대체? RT-PCR이라고 하는 이 참 부정확하기 이를 데 없는, 조작하기에 따라서는이지만 이걸 가지고 무슨 바이러스 인자가 몇 개 발견되고 나면 너는 무조건 확진자야. 증상이 있건 발병을 했건 안 했건. 그래서 격리라고 하는, 이거 사실상의 무슨 감옥서 보내는 것 같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이거 인격적이지 않지요. 인간은 원래가 모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감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장 속에도 균을 잔뜩 안고 사는 존재이고, 얼굴에서부터 손에 이르기까지 온갖 바이러스, 온갖 박테리아가 다 감염 상태에 있습니다. 발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감염자라는 숫자로다가 이것만을 가지고 막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고는 감옥에 넣듯이 가둬놓았다가 그랬다. 괜찮아. 약물 하나 조치를 안 해주고, 됐네. 이제 나가. 뭡니까, 지금? 무슨 권리로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이렇게 억압을 합니까? 당장 확진자 중심이라는 이 통계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발병자 중심으로 관리하고 사망자 중심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발병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적극 개방해 줘야 합니다. 우리 독감 걸리고 이랬을 때
전부 유폐시키면 그 사람들 낫습니까? 갖다 격리시켜 놓고 그 한 번씩 수용당해 본 사람들이 죄다 증언들을 지금 하고 나서고 있죠.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 실제로 발병을 한 사람인데 나 발병했다고 아무리 전화질을 하고 난리를 쳐도 글쎄 지금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세계적으로 참 우수한 의료체계라고 정평이 났었고 그래서 세계의 난치병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치료를 하고 가고 그러한 의료체계였습니다. 이거 하나의 운영체계를 제대로 만들질 못해서 이 난리를 쳐야 하느냐 이런 얘기죠. 당장 모든 병원이 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 감방 같은 분리격리실이라는 이런 조치 이걸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가가 못하면 발병자는 자기 돈으로라도 치료하고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전염성 때문에 그런다고요?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그 정도 조치하는 거 우리나라 병의원이 못합니까? 꼭 음압병실이어야만 그 전염성을 막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넷째, 군부대 장병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90% 이상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 그럼 풀어줘야죠. 통제를 풀어줘야죠. 그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무슨 마치 엄청나게 국민 생명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무슨 인체 실험하냐 군대를 그럼 90%가 백신을 맞고도 통제를 계속해야 된다면 그럼 어디까지 가자고요? 그럼 전 국민을 상대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90% 맞았고 그리고 발병이 없으면 그거 해주는 게 맞지 왜 그걸 또 시비를 겁니까? 다만 풀어주되 만에 하나 또다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가 생긴다. 확산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것이 걱정되면 블록별로 부분별로 하나씩 해제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항상 의료 서비스 체계를 준비시켜 놓고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민들의 시위 집회의 자유를 이 질병에 대한 통제 법령을 근거로 해서 무제한으로 봉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명백한 위헌행위입니다. 집단 시위에서 거기서 발병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치료할 수 있는 거 자기 책임을 질 건 자기 책임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발병되면 거기서 발병한 사람들 즉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국가가 하는 거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왜 마구 통제합니까? 이 법대로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영원히라도 집회 시위 같은 거 포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또한 그걸 통제하는데 왜 집회별로 차별을 합니까?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되고 어디는 몰켜 다녀도 되고 어디는 몰켜 다니면 안 되고 지금 공무원들 구내식당에 빠글거리고 앉아서 밥들 먹죠. 근데 왜 시민들은 도대체 4명, 2명 이렇게만 모여 앉아 먹어야 합니까? 이러한 차별을 할 권리가 정부에게 있지 않아요. 여섯째, 국내의 모든 시설물, 무슨 식당이고 무슨 장소고 무슨 시설이고 간에 지속적이고 정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소독 방역 조치를 왜 실시하랍니까 도대체? 허구한 날 분무하고 씻고 닦고 하는 공익요원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왜 안 하죠? 일부러 계속 퍼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MIT 같은 데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질병은 일정한 공기량 속에 일정한 정도 밀도 이상의 바이러스 개체수가 있을 때에만 감염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통풍만 충분하다면 발병의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다. 모든 곳에 통풍 시스템을 지원하고 왜 계몽하고 안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통제는 풀어줘야죠. 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뚝뚝 떨어져서 바깥바람 맞으면서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마스크를 해야 된다고 공포 분위기 주사하고 겁주죠?
무슨 근거입니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제2차 팬데믹 확산된다 이러기 즈음에 밖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TV에 나와서. 도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7번째로 뭐 국민들을 위로한다, 지원한다 이런 명목으로 그냥 돈 뿌려대기 이것 좀 그만하시죠. 양심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 고가는 거덜이 났는데 선거철에 인심 쓰고 있는 것 이상 뭐예요 이게? 매표 행위 아니고 이게 뭡니까? 20만 원, 30만 원 그거 가지고 팔자가 핍니까 국민들의? 이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해를 보존해 주려면 그야말로 그들에게 핀셋 지원을 하세요. 그 방향을 찾으세요. 세무서가 세금 걷어가는 것만 하는데 전념하지 말고 세무서의 자료와 그 직원들 그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 시켜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즉시 감소하고 얼만큼의 손실이 났는지 세무서에 신고된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핀셋 지원을 해서 하세요. 그들에게. 정말로 누가 얼만큼의 피해를 받는지 그거 통계 잡고 그거 관리하는 게 국세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그 자료와 인력 이용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언론, 자기들이 정부에게 문매를 맞고 권력에게 맞을 때 국민들에게 언론의 자유 지키는데 협력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딴 소리만 하지 말고 이러한 국민적인 조난을 당했을 때 언론이 앞장서서 나서서 그 대책을 찾으려고 하고 가이드가 가이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가이드 역할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는 것인지를 밝혀내서 가이드를 채찍질을 해주고 그리고 이 병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하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이 병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데 앞장을 서야지. 이게 무슨 정부가 내놓으면 무조건 거기에 같이 한쪽에서 북치면 한쪽에서는 장구 치듯이 맞아요. 무조건 거리두기밖에 없어요. 맞아요. 백신 맞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얼마나 연구했는데요. 도대체 이 나라 언론들이 이 질병에 관해서 뭘 국민들에게 보여줬는데요. 어느 신문 기사를 봐도 전부가 선동선전 겁주기 큰일 났다. 변이가 나와서 큰일 났다. 변이 없는 바이러스가 있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전 지구의 역사적으로 자기들도 모르면서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뮤 변이 이거를 얼만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바이러스의 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무슨 의학 전문 기자 밑에다 다 그 내용 읽어보면 참 일반인만큼도 아는 게 없어요. 원래 바이러스라는 거 인간이 아직 완전히 파악도 못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변이하는지, 어떻게 변이할 수 있는 건지, 백신과는 실제로 어떻게 싸우는 건지. 그런데 이런 시민들 겁주기, 정부 홍보하기, 여기에만 매달려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즉시 보도 자세를 바꿔줘야, 그래야 사랑받는 언론이 되고 국민들이 지킬 가치가 있는 언론이 되는 거죠. 옛말에 다시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래 즐기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좋아하는 놈 총으로 권력 잡은 놈 총으로 망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코비드-19 가지고 그만큼 즐길 만큼 즐기셨으면 이제 좀 내려놓을 준비를 하시죠. 그만 좀 하십시오.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요만큼씩이라도 그런 위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식인사자가 달려들 것 같으면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막으려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 가이드. 우리에겐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코비드-19으로 흥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반드시 코비드-19 때문에 망할 겁니다.